네, 우리 증시 약세로 출발하긴 했지만 현재는 낙폭을 줄여가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등 일제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0.45% 올라가면서 2228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7% 오른 67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볼 수 있을지 잠금 해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네. 오늘 좀 가까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늘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네. 걱정입니다. 예, 혹시 좀 오전에 다른 쪽에서는 눈 수술을 하다 보니까 선글라스를 꼈었는데 네. 그래도 분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눈 수술을 또 하고 오셔서 눈 조금 이제 약간 보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더 잘 보입니다, 주가가. 네, 그 부분은 또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지금 시장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지 머니맵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의 강세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대, SK하이닉스 4%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기와 LG전자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가 또 12%대 폭락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NF 등등 모두 다 2에서 3% 내외로 빠지고 있고요. 오늘 금융주들 흐름은 괜찮은 것 같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동차단은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 또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는 각각 1% 이상의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좀 빠지고 있는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궁금한 개장 특징주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일에 신저가가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일제히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된 것인가? 라는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 소식이 오늘 크게 작용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나왔던 얘기죠. 어제 뉴스 나왔던 부분들인데 왜 이 부분을 그렇게 좀 강조하는지 네. 별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큰 뉴스거든요. 그런 쪽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반도체 쪽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기업을 바라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중소기업단은 상당히 큰 호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화는 어떤 보조를 맞춰 나가는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또 공정상에 대응을 할 때는 앞으로 중소업체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소부장 쪽이겠죠. 기회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반도체 쪽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저희가 관심이 없습니다. 업황 안 좋고 네. 계속 그 모양이겠지라고 하지만 변화가 항상 안 좋을 때 사야 되는 게 반도체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빠르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변화가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흐름은 일단 그렇다고 지금 바닥을 통과한 건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네.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40주 이상 가져갈 정도로 부진합니다. 그러면 먼저 액션이 한번 나오겠죠. 실적 발표하면서 이 정도구나. 그러면 또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변화될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본격적인 바닥 탈출은 3월 달 넘어서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되 그런데 주가는 먼저 반응하거나 아니면 저점대에서 또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기 저항이 82,000원입니다. 네. 이쪽에서 바싹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더 강하게 돌파하지는 아직은 못할 것 같고요. 82,000원대 이쪽의 흐름들 봐져가시면서 거의 일단 재고를 어떻게 소진하느냐 모멘텀들 확인하면서 반도체들을 바라보는 게 제일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그 끝자락에 이 여러 가지 변화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바닥을 아직 우리가 체크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3월쯤에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 주셨고요. 일단은 좀 더 주가가 먼저 반응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뉴스가 나온 한국조선해양 체크해 볼 텐데요. 빠르게 지금 이 상승폭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76,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 진행해 왔었던 현대 3호 중공업과 관련해서 이 상장
철회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일단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뉴스가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조선 쪽입니다. 조선 쪽 올해 실적 기대감은 높아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나왔던 게 지금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을 인수 철회 소식이 과연 어디에 호재겠느냐라고 네. 하게 되면 약간 중간 지주 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국조선해양 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반대로 현대중공업 쪽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하는 네. 또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는 흐름들이죠. 근데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조선주 전반적으로 좋다라기보다 어떤 IPO의 철회와 함께 나오는 단기 모멘텀 정도로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실적의 변화를 이끌고 성과가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회사들의 실질적인 사업 회사가 턴어라운드가 돼서 탄력을 받는 구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체크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제외, 내일부터는 아니면 다음 시장 흐름들부터 이쪽이 부각받으면서 계속 탄력 받는지가 핵심이겠죠. 그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전반적인 조선주의 강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동안 또 눌렸던 조선 기자재 쪽이 또 움직이겠죠. 이런 변화 체크해 보면서 다음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에서 그칠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또 계속해서 조선주들의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면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조선 기자재까지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궁금했던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이어서 잠금 해제 종목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코세스 보겠습니다. 화려했던 2022년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까? 올해 이제 2023년에도 이 기세를 잘 이어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일단 오늘은 좀 소폭 하락하다가 현재는 2% 가까이 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주력 사업이 뭔지 먼저 알아볼 텐데요. 앞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강한 부분 체크했었는데 네.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또 주 고객사로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 쪽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숄더볼 이쪽에 어태치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하면 납땜. 네, 네. 납땜. 네. 네. 좀 어려운 말은 숄더볼. 네. 네. 근데 이게 그거를 붙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 예전에 기술시가 네. 그때 뭐 인두 들고 이렇게 납땜하는 네, 이제 인두. 네. 죄송합니다. 좀 연식이. 네. 네. 그랬던 게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반도체 쪽에서는. 그와 관련된 후공정 장비 쪽에서 시스템화된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강점이 있는 게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또 강점이 있고요. 또 OLED 쪽에 대해서 제조 공정 장비 쪽에서 주력하고 있게 되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두 다 잘하는 쪽인데 생각보다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금 주력 사업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의 모멘텀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 사업인 반도체 쪽도 잘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들어가는 부분과 다국적 반도체 패키지 업체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꾸준히 납품은 하고 있죠. 하지만 애써 저희가 외면했던 게 반도체 장비 주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업황에 대한 부담감들을 안고 봤었던 부분들인데 근데 중요한 게 레이저 커팅 관련된 장비들도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근데 요즘에 AR, VR 관련된 종목들은 좀 힘이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여전히 앞으로 쓸만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LED 쪽입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레이저 리페어 장비라고 하는데 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공 장비 시장 쪽에서 먼저 진입하고 앞으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어갈 물론 AR, VR이 단기적으로는 뭐 기대감을 많이 꺾었다고 하더라도 성과는 계속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계속 체크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비 회사들이 반도체나 OLED 쪽에서 잘하다 보면은 이게 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갑니다. 레이저로 네. 뭐 잘하는 거 없을까 싶다 보니까 거기서 성과가 내는 게 이 북미 배터리 제조 회사 쪽으로 190억 정도 장비 2차 전지 장비 계약도 체결한 걸 보게 되면 다 잘하는데요. 네. 네. 이런 쪽에서 중요한 거는 성과를 내야겠죠. 그래서 작년에 보여줬던 실적만큼 올해에 대한 변화도 계속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의 레벨업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레이저 커팅 장비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그리고 또 마이크로 LED 시장에 대한 이쪽에서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쪽을 잘하니까 2차 전지로 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또 실적으로 잘 연결이 돼야 될 텐데요. 실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최근 패턴을 보게 되면 일단 10,000원대 이상, 11,000원대까지 갔다가 주가가 일단 약간 주춤하죠. 근데 지지할 때는 잘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 보이게 되면은 약간 9,700원대, 10,000원대 밑에서 대응한 전략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직전 고점대 넘어서 한 12,000원대 부분까지는 어떤 수주 잔고 흐름들만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매수가는 9,700원 정도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인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바로 샘표식품입니다. K푸드의 맏형이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샘표 하면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각나거든요. 간장도 있고요. 네. 네, 뭐 된장도 있고 여러 장류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체크해 볼게요.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국내 1위 장류 제조 회사라는 건데, 네, 먼저 체크해 볼게요. 네, 일단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가 좀 요즘에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라는 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요즘 어떤 라면 쪽만 잘 가죠. 음식료 쪽에서.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타자들도 대기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샘표식품도 바라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장류 또 네. 상당히 오래됐죠. 오늘 보니까 다 오래된 얘기만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장류가 매출의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연두라고 또 있죠. 이거 노래로 많이 익숙하죠. 연두 해요. 네. 예, 그러면 국물 맛이 확 살아나는. 네. 네. 써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또 팬심을. 네. 네. 또 폰타나는 우리 또 앵커님 좋아하시는 파스타. 예, 다니엘 헤니가 또 선전하는 맞아요. 그거죠. 네. 이런 간편식 제품 쪽에서도 저희 주변에서 꾸준히 보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이 고추장 관련된 쪽도 보니까 글루텐 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밀가루를 섭취하면 안 되시는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고추장도 작년에 매출이 한 80%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쪽에서 매출 구성을 잘 보게 되면은 역시 그냥 장류 회사야라고 하는데 장류가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비장류 쪽에서 매출이 역전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네. 그만큼 다른 어떤 요리 뭐 에센스라든가 다른 쪽 부분에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장류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췄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장 관련해서 정말 부동의 1위였는데 이제 비장류라고 볼 수 있는 뭐 여기 질러도 있고요, 육포 같은 것도 있고요, 뭐 파스타 소스도 있고 여러 가지 쪽에서 매출을 같이 좀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음식료주의 실적 성장 그리고 또 대두 가격이나 환율 같은 부분도 함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적 전망치를 체크해 볼 텐데 그동안에 나왔던 실적들을 보면 뭐 2019년, 2020년 괜찮았거든요. 근데 2021년에 영업이익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45%가량 빠졌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하락한 네. 거겠죠. 그만큼 음식료 업체들이 작년에 고생했던 얘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들어오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가격은 올리지만 상승 요인들이 계속 따라온다라는 쪽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고요.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대두 가격이나 네.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환율까지 떨어져주고 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또 작년의 압박 요인들이 올해는 개선 요인으로 바뀌겠죠. 그 중에 하나가 환율이 또 하나 또 환율 얘기도 잠깐 드렸겠지만 또 하나 지금 제품 가격들은 거의 고점에서 떨어지지 않겠죠. 그렇다고 동결이거나 네. 그게 그치. 네. 더 올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네. 유지하게 되면은 오히려 실적은 확 늘어나는 구조로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변화를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작년대 얼마나 수출하겠어. 수출 많이 하는데요. 미국 같은 쪽에서 39개 국가 진출했고 해외 수출이 매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요즘에 미국에 마트 가게 되면은 된장, 고추장 그냥 보인다. 네, 또 이렇게 나오는 변화들이 또 K푸드의 하나의 변화들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에 좀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많이 좀 타격을 받았었을 텐데요. 실적 부분에서요. 그런데 이제 대도 가격이라던가 환율 쪽에서 좀 하향이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한번 바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종목이 너무 거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시총은 그렇다고 안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1,500억이 넘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호가가 비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움들린다고 하더라도 약 한 33,000원대 정도쯤에 진입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거래가 붙으면 호가도 계속 채워지는 종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4만 원대 부근의 저항들을 돌파하는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3만 1,000원대로 잡았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일단 오늘 현재는 33,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3,000원, 목표 주가 좀 짧게 잡아주셨어요. 4만 원으로, 그리고 손절가 3만 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잠금 해제 종목 코세스와 샘표식품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네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